오늘 나는 평생의 경험에서 배운 걸 나누려 하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이건 사업이든 결혼이든 사람을 보는 눈이든 모두 통하는 원칙이요. 사람 잘못 만나면 평생 고생이요. 반대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다. 나는 쌀가게 심부름꾼으로 시작했소. 돈도 학벌도 아무것도 없었지. 하지만 그 시절 나를 믿어주고 묵묵히 옆을 지켜준 한 사람이 있었소.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손엔 일의 흔적과 따뜻한 밥 냄새가 배어 있었지. 그 사람 덕에 나는 현장에서 버티는 법을 배웠고 현다이를 세우고 IMF의 절망도 이겨냈소. 그리고 깨달았지.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 때 드러난다는 걸. 이제 내가 말하려는 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오. 인생의 동반자를 보는 눈, 사람을 읽는 법이요. 이걸 모르면 평생 헤매고 이걸 알면 어떤 풍파도 흔들리지 않는다. 영상을 끝까지 봐요. 이 7가지를 안다면 당신의 인생이 어디서든 무너지지 않을 거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 당신 마음속에 떠오른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댓글에 한 글자 연결이라고 남겨주시오. 그게 당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고난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라. 이 한마디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얻은 가장 값진 진리요. 나는 젊은 시절 서울 잠원동의 허름한 쌀가게에서 일했소. 당시 내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었고 학력도 인맥도 없었지. 그저 아침부터 밤까지 쌀가마를 쥐고 신발 밑창이 달아 양말에 구멍이 날 때까지 뛰어다녔소. 그런데도 나는 절망하지 않았소.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다. 그게 내가 스스로를 다잡던 유일한 말이었지. 그런데 그 시절 내 인생을 바꿔놓은 한 여자를 만났어. 남들 눈에는 평범했어. 아니, 오히려 초라해 보였지. 화장도 안 했고 옷은 낡았고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소. 하지만 그 손끝에는 따뜻한 밥 냄새와 가족의 온기가 배어 있었지.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행동은 길었소. 비 오는 날이면 내 젖은 신발을 말려두었고 퇴근이 늦으면 식탁 위에 식은 밥을 덮어두었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나는 너를 믿는다 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소. 세상은 겉을 본다. 돈, 학벌, 외모, 배경. 하지만 인생의 진짜 시험은 그런 데서 오지 않소. 폭풍이 불 때 누가 내 옆에 남는가. 그게 사람의 진짜 가치요.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 되지 않아 나는 첫 위기를 맞았소. 쌀값이 폭등하고 외상은 늘어나고 직원 월급을 줄 돈이 없었지. 그날 밤 나는 빈 장부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소. 이젠 정말 끝인가?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새벽녘에 문이 살짝 열리더니 내 아내가 조용히 한복을 꺼내 내밀었소. 이거라도 맡기세요. 직원들 월급부터 주세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울컥했소. 그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어. 나도 함께 이 싸움을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이었지. 그날 이후 나는 결심했소.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버틸 수 있겠다고. 사람들은 흔히 말하오. 좋을 때 함께하는 건 쉽다. 그렇지. 좋은 시절에는 누구나 옆에 서 있지. 하지만 진짜 인연은 힘들 때도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요. 내가 현대를 세우던 시절 수많은 실패가 있었소. 조선소를 짓겠다고 나섰을 때 은행은 나를 미친 사람 보듯 했고 언론은 연일 무모한 도전이라 썼지. 하지만 그때도 내 아내는 흔들리지 않았소. 당신이 시작했으니 끝도 봐야죠. 그 짧은 한마디가 나를 다시 일으켰지. 세상에 화려한 꽃은 많지만 비가 내리면 가장 먼저 꺾이는 것도 그 꽃들이요. 반면 돌틈에 뿌리 내린 작은 들풀은 폭풍이 와도 꺾이지 않지. 그 들풀이 바로 고난을 아는 사람이요. 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언제나 고난을 겪은 이들이었어. 그들은 남의 아픔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도 조용히 손을 내밀 줄 알았지.
요즘 세대는 상대의 조건을 먼저 본다. 연봉이 얼마냐? 집이 있냐? 학벌은 어떠냐? 하지만 인생의 진짜 질문은 달라. 이 사람이 나와 함께 견딜 수 있을까? 비바람이 불 때도 손을 놓지 않을까?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게 진짜 인연이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 보면 내 인생의 성공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되었소. 현대의 공장도, 배도, 빌딩도 모두 함께 고생한 사람들의 땀과 믿음이 만든 결과였지.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동반자는 내 아내였소. 그녀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주영 씨, 당신이 실패해도 괜찮아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IMF 때도 전쟁 같은 공사 현장에서도 나를 끝까지 버티게 한 힘이었어. 고난을 아는 사람을 선택하라. 그 사람은 당신의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다. 당신이 넘어지면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하고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햇빛만 비치는 날은 없다. 언제든 비바람은 찾아오고 그때 진짜 인연이 드러난다. 당신 옆에 사람이 그 비바람 속에서도 함께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시오. 매일의 작은 정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이건 내가 평생 가정과 회사를 함께 지켜오며 깨달은 또 하나의 진리요. 나는 늘 현장에 있었소. 아침 일찍 나가면 밤늦게 들어오고 회의가 끝나면 또 회식이 이어지고 하루의 절반을 공사판과 사무실에서 보냈지. 그런데 아무리 늦게 끝나도 나는 반드시 집에 들렀소. 사람들이 묻더군. 회장님은 왜 그렇게 피곤한데도 매번 집에 가세요? 나는 대답했지. 거기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을 열면 늘 따뜻한 밥 냄새가 났소.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내 자리를 비워둔 밥상이 놓여 있었지. 아내는 항상 내게 이렇게 인사했소.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풀렸지. 밖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며 큰 소리를 쳐도 집에 들어오면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소. 그 밥이 비록 식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사랑과 정성의 온기가 담겨 있었지. 그 맛은 세상 어떤 고급 요리보다 깊었어. 나는 깨달았지. 진짜 행복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정 속에 숨어 있다는 걸.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 인사 속에 사람의 마음이 녹아 있어. 예전에는 나도 몰랐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전화도 못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잘 안 했어. 하지만 어느 날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내 신발끈을 묶어주며 이렇게 말했지. 오늘은 꼭 점심 드세요.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건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었어. 나는 당신을 걱정한다. 는 표현이었지. 그 뒤로 나는 어떤 회의보다 집에서의 5분 대화를 더 소중히 하게 되었어. 뉴스를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고 짧은 시간이라도 하루를 돌아봤지. 그 5분이 우리 부부를 50년 동안 이어준 힘이었어. 현대를 세우며 수없이 많은 회식과 접대를 했지만 결국 나를 버티게 한 건 그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정성 하나였지. 당신은 늘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말이 나를 다음날 아침 다시 일으켜 세웠어. 반대로 내가 본 많은 부부들은 이 작은 정을 가볍게 여기더군.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다녀오세요. 대신 무표정. 아내가 저녁에 식사 준비해도 잘 먹었어. 한마디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그게 쌓이면은 마음도 멀어지지. 내가 아는 어떤 친구도 그랬어. 사업이 잘 안 되자 집안 분위기가 얼음장처럼 식어버렸지. 우리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 그가 한숨을 쉬더군. 나는 말했지. 너희는 서로에게 작은 말을 잃었어.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표현을 멈춘 것이었어. 행복한 가정이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마음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이요. 밥 한 그릇, 안부 한마디, 미소 하나. 그게 쌓이면 인생이 달라진다. 매일의 작은 정이 쌓이면 인생이 바뀐다.
이건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오. 회사도 친구 관계도 똑같지. 현장에서 직원 한 명에게 오늘 수고했네. 그 한마디를 건네면 그 사람은 다음날 2배로 움직인다. 그 작은 정이 현대를 세운 원동력이었어. 결국 인생은 큰 결심보다 매일의 작은 따뜻함으로 이어진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하오. 오늘 저녁 당신 곁에 사람에게 수고했어요. 한마디만 건네보시오. 그 한마디가 내일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이가 오래간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느꼈어. 진짜 강한 부부,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내가 현대를 세우고 조선소를 지을 때였어. 당시 언론은 나를 무모한 꿈쟁이라 불렀고 은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 하지만 나는 믿었어. 사람의 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을. 그날은 울산에서 조선소 첫 진수식이 있던 날이었어. 세계 각국에서 귀빈이 모였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현장을 메웠지. 나는 긴장했어.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때 내 옆에 있던 아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이 배는 그냥 철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이 평생 믿어온 사람들의 희망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 그 순간 나는 깨달았지. 사람은 자기를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이긴다는 걸. 진수식이 끝나고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 그중 한 기자가 물었지. 회장님,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어. 비결이요? 옆에 있는 사람 덕분이지요. 그날 내 옆에는 낡은 한복 차림의 아내가 조용히 서 있었어. 그 모습은 누구보다 당당했지. 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 이 사람이 있었기에 현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더군. 회장님이 부인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다니. 하지만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게 내 인생 최고의 자산이었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출세하면 집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길 꺼려하더군. 행사장엔 오지 마. 이런 자리는 네가 어색하잖아. 하지만 그런 태도가 바로 사람 사이의 벽을 만들지. 나는 달랐어. 공식 행사든 회식이든 항상 내 아내를 당당히 소개했지.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동반자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서로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관계. 그게 진짜 부부요. 그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요. 현장에서 일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나는 회의 자리에서 꼭 말했어. 그 일은 누구누구 덕분에 끝났어.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인정은 관계를 오래가게 한다.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어. 밖에서는 내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면서도 집에 오면 조용히 내 옷을 정리해 주었지. 가끔 내가 교만해질 때면 당신이 대단한 건 알아요. 하지만 여보, 현장은 늘 사람 냄새가 나야 해요. 그 한마디가 내 정신을 다시 바로 세웠어. 서로를 자랑스러워하는 사이가 오래간다. 그 말은 단순히 칭찬을 하라는 뜻이 아니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뜻이요. 남들 앞에서 내 옆에 사람을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성숙한 인간관계예요. 나를 세워준 아내처럼, 내가 믿고 세워준 직원들처럼 서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흔들리지 않소. 그러니 오늘 당신도 한번 돌아보시오. 당신은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게 언제였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자랑스럽게 말한 적은 있는가? 그 관계가 바로 당신 인생의 뿌리요. 그걸 놓치지 마시오.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붙들어라. 이 말은 단순히 신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오. 그 사람의 인생 태도 전체를 보여주는 기준이요. 나는 젊을 때부터 약속을 목숨처럼 여겼어. 잠원동 쌀가게에서 일을 배울 때
주인 어른이 내게 이렇게 말했지. 주영아, 돈은 잃어도 신용은 잃지 마라. 그 말이 내 평생의 원칙이 되었소. 현대를 세우고 수많은 계약서를 쓰면서도 나는 늘 똑같은 마음이었소. 약속은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지키는 것이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였소. 결혼 첫날 나는 아내와 3가지 약속을 했지. 하나는 서로에게 거짓말하지 말자. 둘째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자. 셋째는 끝까지 함께 가자. 그 약속을 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소.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었을 때였소.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도로와 항만을 짓고 있었지. 폭염, 모래바람, 물 한 모금도 귀한 곳이었어. 어느 날 본사에서 긴급 전화가 왔소. 회장님, 공사 자금이 끊겼습니다. 순간 현장 전체가 얼어붙었지. 나는 잠시 하늘을 봤소.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건 아내의 말이었소. 주영 씨, 한 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야죠. 그 한마디에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지. 그래서 나는 직접 은행으로 찾아갔소. 그리고 말했지. 이 배를 띄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돈이 아니라 신용이 걸린 일입니다. 결국 그 믿음 하나로 자금을 받아냈고 현대는 약속을 지켰소. 그때 깨달았지. 세상을 움직이는 건 자본이 아니라 신뢰라는 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작은 약속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 노력했소. 퇴근이 늦더라도 오늘은 꼭 집에 가겠다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지. 아내와의 기념일을 잊은 적도 없었소. 그건 큰 선물을 준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는 표시였지. 반면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소.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약속하고 힘들면 상황이 달라졌다며 돌아서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일에서도 관계에서도 신뢰를 잃었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가볍게 여긴다. 내가 평생 믿었던 건 능력보다 말보다 약속을 지키는 힘이었소. 그 힘이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한 번은 IMF 시절 회사가 휘청거릴 때였어. 수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지만 끝까지 남아준 직원들이 있었지. 그들은 말했소. 회장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그 믿음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섰소. 그때 나는 생각했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결국 운명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붙들어라. 그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신용을 택한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반드시 신뢰가 자란다. 오늘 당신도 돌아보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한 약속을 기억했는가? 지키지 못한 약속은 없었는가? 약속은 한때의 말이 아니라 당신 인생의 무게예요. 그러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붙들어라.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시오. 그게 오래가는 관계의 유일한 비결이요.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라. 이건 내가 평생 살아오며 느낀 사람을 대하는 진짜 지혜요.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 앞에 섰소. 직원들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하지만 집에서는 언제나 평범한 남편이었지. 아내는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린 적이 없었소.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람들은 잘 몰라. 어느 날이었소.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중요한 만찬이 있었지. 그날은 나라 경제의 미래가 걸린 협상이었소. 자리에 앉자마자 한 장관이 내게 묻더군. 회장님, 이렇게 큰 기업을 이끌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지. 현장은 괜찮습니다. 집안에서 혼나지 않게 사는 게 더 어렵죠. 모두가 웃었소. 그 말은 반쯤 농담이었지만 반은 진심이었지. 아내는 밖에서 내 얘기를 항상 자랑스럽게 했소. 우리 주영 씨는 늘 현장을 먼저 찾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결국 해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땐 몰랐지. 하지만 그게 나를 세웠어.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달라진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그 아내는 다른 얼굴이었어. 여보, 오늘은 말씀이 좀 거셌어요. 현장 사람들은 그런 말에 더 상처받아요. 조용히 남들 모르게 나를 바로잡아 줬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세워주고 둘만 있을 때는 솔직하게 조언하는 사람. 그게 진짜 현명한 동반자요. 내가 아는 어떤 동료는 그 반대였어.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늘 불평을 쏟아냈지. 우리 남편은 일만 하고 가족은 뒷전이에요. 그 말을 듣던 남편의 표정은 매번 어두워졌고 결국 자신감을 잃어버렸어. 사람은 스스로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말로 살고 죽는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말했어. 사람 앞에서는 동료를 세워줘라. 비판이 필요하면 문 닫고 해라.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요. 이 원칙 하나로 현대는 수천 명의 마음을 묶을 수 있었지. 내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어. 당신이 성공할수록 더 겸손해야 해요. 사람 위에 서는 게 아니라 곁에 서야 해요. 그 한마디가 내 교만을 막았지. 그래서 나는 임원회의에서도 늘 직원 이름을 먼저 불렀어. 이번 공로는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사람 앞에서 세워주는 말, 그 한 문장이 조직을 바꾼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세워주는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은 당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가르쳐준다. 그 사람은 당신의 허세를 찌르지 않는다. 대신 진심으로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 나는 평생을 돌아봐도 그런 사람을 만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었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세워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그게 함께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요. 오늘 당신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인생의 무게를 바꿀 것이요.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관계가 진짜다.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완성되지 않소. 나도 그랬소. 나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지만 세상이라는 학교에서 더 많은 걸 배웠지. 그리고 내 옆에 사람, 내 아내에게서 배운 게 더 많았소.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지. 주영 씨,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해요. 그래도 당신은 늘 사람을 먼저 보니까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내게 큰 힘이 되었소. 내가 사람을 믿는 이유, 내가 기업을 세우며 현장 경영을 지켜온 이유, 그 모든 근본에는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있었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소. 울산 조선소를 막 세운 초창기 시절 배를 띄우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다들 미쳤다고 했지.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웃기지 마. 그럴 때마다 아내는 조용히 내게 말했소.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길이라면 끝까지 가요. 난 당신 편이에요. 그 말이 없었다면 나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요. 그게 바로 성장시켜주는 관계였어. 누군가 내 안의 가능성을 먼저 봐주고 그걸 믿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덕분에 사람은 변하고 커지고 단단해진다. 하지만 그 관계는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나는 내 아내에게서 배운 만큼 그녀에게도 세상을 가르쳐주려 노력했소. 그녀는 늘 집안일에 바빴지만 내가 퇴근하면 신문을 펼쳐 보여주며 이야기했지. 오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봅시다. IMF 시절에는 함께 뉴스를 보고 환율, 수출, 나라 상황을 함께 고민했소. 그녀는 내게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줬고 나는 그녀에게 세상의 흐름을 알려줬지. 그게 바로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요.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지나면 대화가 줄고 관심이 줄지. 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요. 서로에게 배울 게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요. 사람은 배울 게 있다고 느낄 때 다시 귀를 연다. 그때 관계는 다시 살아난다. 현대의 직원들에게도 나는 늘 이렇게 말했어. 너희가 서로를 경쟁 상대로만 보지 말고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아라. 그게 조직이 오래가는 비결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메워줄 때 팀이 강해지고 관계가 깊어진다. 서로를 성장시켜주는 관계가 진짜다. 그 관계는 싸우기도 하고 논쟁도 하지만 결국 함께 나아간다. 내가 부족할 때 손을 내밀어주고 상대가 힘들 때 등을 밀어주는 사람. 그런 인연은 세월이 지나도 끊어지지 않는다. 나는 지금도 생각하오. 내가 이룬 모든 것 중 가장 큰 성취는 현대라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다.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자부심이요. 그러니 당신도 한번 돌아보시오. 지금 당신 곁의 사람은 당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멈추게 하는 사람인가? 진짜 인연은 당신 안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에게 같은 힘이 되어줄 때 그 관계는 평생 간다. 끝까지 함께 버틸 사람을 선택하라. 이건 내가 평생 살면서 얻은 마지막 교훈이요. 나는 평생 일을 했소. 현대건설, 현대조선, 현대자동차, 세상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달렸지. 그런데 나이 80이 넘어서야 깨달았소. 사람은 결국 함께 버틸 사람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는 걸 어느 날이었소. 새벽에 갑자기 쓰러졌지. 의사들이 이제 회장님은 무리입니다 라고 했소. 그 순간 제일 먼저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어떤 임원도 은행가도 아니었소. 내 평생의 동반자, 내 아내였지. 그녀는 눈물이 아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소. 주영씨, 괜찮아요. 이번에도 이겨내요. 그 말이 내게는 약이었소. 그때 나는 확신했지. 끝까지 버텨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인생을 지탱한다는 걸. 병원 침대에서 수개월을 보내는 동안 아내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에 왔소. 식사는커녕 내 손을 잡고 밤새 이야기를 해줬지. 당신이 세운 현대, 이제는 아들들이 잘 이어가고 있어요. 걱정 말아요. 쉬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더군.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건 성공, 명예, 돈이지. 하지만 그 모든 건 바람 같소. 결국 남는 건 함께 버텨준 사람이요. 아무리 큰 기업도, 아무리 화려한 자택도 혼자서는 의미가 없다. 내가 젊을 때 늘 했던 말이 있어. 아무리 큰 배도 함께 노저을 사람이 없으면 떠오르지 않는다. 그 말은 사업에도 인생에도 같소. 건강을 잃고서야 나는 그 말을 내 몸으로 다시 배웠지. 내가 병상에 있을 때 몇몇 옛 동료들이 찾아왔어. 그들은 이렇게 말했지. 회장님, 이제 좀 쉬세요. 이제는 후배들에게 맡기시죠. 하지만 내 아내는 단호했소. 이 사람은 끝까지 버틸 사람입니다. 현장을 떠나도 마음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내 마음을 지켜줬소. 그리고 나 역시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지. 나는 퇴원 후 가장 먼저 그녀에게 말했소. 이제는 내 인생을 당신에게 돌려드릴게요. 그게 내가 평생 한 약속 중 가장 진심이었소. 끝까지 함께 버틸 사람을 선택하라. 그 사람은 당신이 성공했을 때만 곁에 있지 않다. 당신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그런 인연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어.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 한 사람 덕분에 버텼소. IMF 때도 병상에서도 항상 내 옆에는 그 사람이 있었지. 이제 나는 말하고 싶소. 세상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평생을 일에 바친 이들에게 끝까지 함께 버틸 사람을 만나라.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미 그런 사람이 당신 곁에 있다면 오늘 밤 이렇게 말해보시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텼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의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오. 이제 나는 여든이 훌쩍 넘은 인생을 돌아보며 단 한 가지를 확신하오.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 그게 인생의 복이다. 내가 살아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소. 가난으로 시작해 수많은 실패와 비웃음을 견뎌야 했지. 하지만 나는 늘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있었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기하지 않는 그 손. 그 손이 있었기에
나는 3번 넘어진 곳에서 4번째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소. 현대도 나의 인생도 결국 함께 버틴 사람들 덕분이었지. 젊은 날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 모든 건 결국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더군. 혼자 버티는 인생은 오래가지 않소. 당신 옆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이미 성공이요. 오늘 내가 이야기한 7가지 이야기는 결국 모두 같은 곳으로 향하오. 첫째, 고난을 함께 견딜 사람을 만나시오. 둘째, 매일의 작은 정성을 소중히 하시오. 셋째, 서로를 자랑스러워하시오. 넷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오. 다섯째, 앞에서는 이끌고 뒤에서는 세워주시오. 여섯째, 서로를 성장시키시오. 일곱째, 끝까지 함께 버티시오. 이 7가지를 지키면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소. 내가 가난했던 시절에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그리고 병상에서도 늘 이 진리를 느꼈지. 사람은 성공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누구와 함께였는가로 기억된다. 나는 현대를 세웠지만 사실 그건 사람들을 세운 것이었소. 그들이 나를 믿어줬고 내가 그들을 믿었소. 그 믿음이 현대 정신, 현장 정신의 뿌리였지. 그러니 당신도 기억하시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당신 곁에 있다면 오늘 이렇게 말해보시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당신의 삶도 따뜻하게 바꿀 것이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댓글에 한 단어를 남겨주시오. 동행동 함께 걷는다는 뜻이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눕시다. 나는 정주영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당신의 인연을 끝까지 지켜가시오. 그게 인생의 진짜 성공이요.